네, 매주 금요일에 함께하는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모든 의혹을 진상 규명할 특별검사를 제안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먼저 확인해 보시죠.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한 게 받은 게 없습니다. 보수 정부와 맞부딪히면서 제가 살아남았던 유일한 길,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능하되 청렴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십시오. 사건 전모의 확인은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지금 이 어려운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고 총력을 다합시다. 네,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도 역시 그랬고 다시 특별검사,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른바 정면 돌파에 나선 건데 변호사님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예, 다급해지면 이제 특검 카드를 꺼내는 거죠. 제가 이 대장동 게이트 하나만 딱 두고 이재명 당 대표의 말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를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 처음에 이 대장동 게이트가 문제가 되고 했을 때가 작년 가을인데 대선 전국이 아주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입니다. 네. 그때 문제가 되니까 이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특검은 시간 끌기다. 그러니까 검찰에 맡겨놓으면 된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재명 네. 당시 경기도지사가 그 말은 뭔가 하면 이 문재인 정권 쪽에 검사들로 다 포진이 돼가 있으니까 사실은 서울지검부터 이 대장동 게이트를 문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수사를 하지 않았죠. 말만 이제 수사한다고 그랬지 수사가 뭐 지지부진한 정도가 아니라 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이 문개기를 하고 있었는데도 네. 이재명 그 당시 경기도지사는 이 특검은 시간 끌기를 한다고 거꾸로 야당을 공격했습니다. 당시 예. 야당을. 그러다가 한 달이 아닌 한 20일 뒤에 관훈 토론에서 이 검찰 수사에 만약에 의문이 남으면 그때 가서 특검을 도입하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1월 달이 됐는데 해가 바뀌어서 1월 달이 돼서 이제 변호사비 대라복이 터졌습니다. 그 이른바 쌍방울 그룹. 쌍방울이요? 예. 예. 그때 한 유명한 얘기들이 많죠. 근데 내가 쌍방울 그룹과 관계가 있다 그러면 내보가라 사회분급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예. 이거 오늘 또 지금 사탕. 지금 사탕 얘기하잖아요. 예. 사탕 하나 받은 적 없다. 뭐. 네. 그리고 뭐 문제가 되면 단돈 10원 받은 적도 없다. 이런 식의 예. 얘기를 이런 식의 표현을 아주 잘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1월 달에 변호사비 대나복이 터지자 자신이 그 유튜브 방송에서 이 검찰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정치 검찰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서 그 특검을 하자. 특검을 네. 하는데 다만 이 박영수 특검 옛날에 박근혜 예. 대통령을 조사를 했던 박영수 특검처럼 야당이 주장하는 야당 쪽에 특검을 맡기는 네. 그런 특검은 안 된다. 예. 공정한 특검을 임명을 해서 특검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2월 달이 됩니다. 2월 달이 돼서 이제 곽상도 의원이 구속이 돼요. 당시에. 네. 곽상도가 구속이 딱 되니까 문자 그대로 그 대장동 게이트는 이건 윤석열 게이트고 국민의힘 게이트다. 당시 아들이 예. 뭐 50억 위로금 받은 예, 거 그것 예. 때문에 구속됐죠. 예, 이런 식으로 예. 말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네네. 지금까지 대장동 세력을 비호한 것은 바로 국민의힘이었다. 그래서 국민의힘 게이트다. 그래서 특검을 하자고 강력하게 네. 밀어붙입니다. 그때부터 특검하자. 그런데 윤석열 그 후보가 이미 그 10년 전에 예. 대검 중수 이과장을 할 때 부산 저축은행 수사를 네네. 한 바가 있었는데 그거부터 특검을 하자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핵심이다. 바로 대장동 게이트는 곧 윤석열 게이트고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듣는 국민들이 좀 더 의아해하죠. 이상한데도 그 얘기를 하면서 완전히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김만배 누나의 집을 그렇죠. 예. 이 김만배 샀다. 누나가 샀다. 윤석열 그 대통령 아버지의 후보의 집이요, 그 그죠? 아버지 집을 예. 19억에 샀다. 네. 이 연희동에 있는 집인데요. 시세보다 싸게 샀다는 거예요, 그죠? 시세보다 싸게 샀죠. 싸게 네. 샀는데 그 사준 게 또 하나 그 짜고 친 이제 고스톱이다. 이 안 팔리는 집을 예.
팔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사실은 시세보다도 값싸게 판 건데 뭐 상당히 급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값싸게 판 건데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물고 늘어지죠. 예. 거기도 뭔가 흑막이 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화천대유와 이 윤석열 후보와는 끈끈한 무슨 관계가 있다. 네네. 쉽게 말하면 화천대유에는 50억 클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는 곽상도도 있고 이 박영수 특검, 이 윤석열 그 대통령과 함께 그 이제 수사팀을 꾸렸던 네. 박영수도 있고 뭐 많단 말이에요. 이 50억 클럽에는 이러니까 이 화천대유와 윤석열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과 뭔가 끈끈한 흑막이 있다. 이래서 이번에도 특검 이름을 화천대유 대장동 특검을 하자는 거예요. 네. 이 그냥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합시다 이 얘기가 예. 아니고 화천대유 대장동 특검을 하자 이러면 국민들이 보면 아 화천대유라는 게 뭐 별도의 엄청난 스캔들이 또 있구나. 네. 그래 파고 들어가 보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예. 말하면 자기에게 쏠려오는 모든 의혹을 전부 다 물꼬를 싹 틀어서 그걸 예.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그리고 권력 쪽으로 몰아버리는 그래서 현재의 검찰이 정치 검찰이고 네. 그걸 억울하게 자신에게만 전부 다 그 타깃으로 삼아서 정치적인 탄압을 하는 그러한 못된 검찰이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을 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가 계속 바뀌었다는 말씀. 계속 바뀌어왔죠. 네. 자, 이재명 대표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직후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특검을 피하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수사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니까 특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시간 끌기, 물타기 수사 지연의 다름이 아닙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특검을 국민의힘 측은 시간 끌기용 물타기다 하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여권이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면 단독으로 민주당이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실 가능한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거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이 대장동 게이트를 보는 이 양쪽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가 하면요. 네. 지금 그 이재명 당대표는 이 작년 가을부터 초질관 하는 얘기가 대장동에서 당군 일에 최대의 공격 환수, 공공 환수가 있었다. 네. 그 5,50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공격 환수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반대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는 진보 보수 진영을 떠나서 제가 드린 얘기입니다. 이건 민간 개발업자가 당연히 기부 체납해야 될 것을 예. 마치 공공환수처럼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잘못된 것이다. 가령 터널을 뚫고 길을 넓히고 길 밑에 뭐 수도관을 까고 하수도관을 까는 것은 이건 전부 다 기부 체납을 해야 될 부분이다. 아파트를 지으니까. 네. 그게 소요되는 그 시설이니까 그 비용은 아파트 건설업자가 건설해서 기부 체납을 하는 것이 원래부터 원안인데 네. 이 돈을 현금으로 받았다 해서 공공환수를 했다고 하는 표현은 이거 지나친 것이다.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가령 오늘만 하더라도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당군들의 최대 사기극 아니냐. 보는 시각이 완전 다른 거예요. 네. 한쪽은 당군들의 최대 공공화수다. 예. 한쪽은 당군들의 최대 사기극이다.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 계속해서 이게 검찰이 뭔가 편파적인 수사를 한다 이 얘기인데요. 네. 사실은 이 검찰이 새로 그 전 문재인 정권 쪽에 기울어 있었던 그래서 사건을 뭉개고 있었던 검사들이 다 떠나고 원래의 수사 검사들이 다시 돌아와서 진용을 다시 짠 게 이제 불과 한 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가 되고 그리고 압수수색이 되고 그리고 이제 벌써 이 대장동과 백현동은 이재명 후보와 그 앞에 정진상 이 정진상에 관련한 그 소환조사, 네. 이 배임 의혹 이것만 남아 있다. 네. 이런 말이 벌써 법조계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느닷없이 지금 특검을 하자. 이제 와서 특검을 하자는 건데 적어도 이 경우에는
이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그것이 만약에 미진하고 국민적 의혹이 계속된다고 보이면 그때 가서 특검을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특검하자면요. 특검 준비하는데 적어도 법안 통과하고 네. 준비하는데 적어도 한 두세 달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런 특검은 작년 가을에 받아서 해야죠. 예. 그러면 아마 올 초에 특검이 만들어졌을 것이고 지금은 전부 다 사건이 다 끝났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와서 특검하자고 하는 것은 그 지나친 그 정치적 공격에 불과해 보인다.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진영을 떠나서 국민들은 뭐 대장동, 백현동, 화천대유 이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어쨌든 정말 특검이 예. 필요한 사건이 또 있어요. 진짜 특검이 필요한 것은요. 어떤 겁니까? 지난번에 그 공직선거법 위반이 2심에 벌금 300만 원에 대해서 대법원에 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판 연구관들이 지금까지 다 이거 언론에 다 보도가 됐잖아요. 재판 연구관들이 이건 상고기각 의견으로 그 이제 주심 판사에게 다 올렸습니다. 네네. 재판 연구관들이 뭔가 하면 부장 판사 나가기 그 직전에 있는 진짜 엘리트 법관들이에요. 예. 이 엘리트 법관들이 다 이 기록을 검토를 해가지고 이거는 상고기각이 타당것으로 사료됩니다 하고 올리는데 느닷없이 주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 권순일 대법관이 네. 앞장을 서가지고 이걸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만배라는 사람이 그 권순일 대법관의 방에 8번이나 출입을 했어요. 화천대유의 대주주. 예, 한 달 동안에 일주일에 예. 재판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네네. 이 전원합의체로 돌려서 재판하는 그 기간 한 달 동안에 예. 일주일에 한 번씩 꼭꼭 갔습니다. 그럼 이걸 뭘 의미하겠어요? 그런데도 이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지는데도 어느 누구도 수사를 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이걸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네. 나는 이 재판 거래 의혹만은 이건요 반드시 이거 특검을 해야 합니다.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 굉장히 이건요. 좀- 예. 만약에 재판 거래 의혹이 있다 하면 이건 대한민국의 국기를 흔드는 정도가 아니고 예. 대한민국의 뿌리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게 진짜 문제 있다고 봐요. 네. 이거는 가장 이 정의를 세워야 될 곳인 대법원이 네. 흔들려 버린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 이런데도 우리 모두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은 난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계공 본부장한테 석방을 빌미로 뭐 플리바게닝 얘기도 했는데 회의와 협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는 남욱 변호사와의 인터뷰와 녹취록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2층에서 알면 안 된다. 2층이 이제 시장실이라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몰랐던 관계없는 일이고 결백하다 이 얘기인데 이 인터뷰 녹취록이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이 문제는 이번에 검찰이 이 외부에서 보기 참 오해를 받기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네. 이 가령 유동규를 석방하는 그 전에 이 뭐 부인이 만나고 마치 회유한 것 같은 네, 그런 네. 인상을 준 느낌을 줬단 말이에요. 예. 나는 왜 그런 일이 뭐 면회를 몇 번 했다고 하죠. 예, 그죠? 예. 네. 그 이 면회를 이제 검사실에서 보통 이제 면회를 시키는데 예. 그것이 이제 지금 검찰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뭐 조사하는 과정이었다 이러는데 그러면 그 무슨 조사를 했는지를 밝혀야죠.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야죠.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이재명 그 대표 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만약에 이것이 회유다. 회유를 해서 했다면 이 사실은 진실이 밝혀지도 그 진실에 때가 묻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 이건요 일종의 뭐라고 할까 이 사법 뭐 방해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뭔가 이게 정상적인 그 궤도를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수사 방법이 있어서. 네네. 그런데 이 그동안에 하나 이제 궁금한 건 그거였죠. 이 김만배, 이 남욱, 정영학 이런 소위 그 꾼들, 네. 이 꾼들이 입이 얼마나 무거웠냐. 이 정영학만 그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밝혀가지고 거기 예. 기초해서 지금까지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남욱이 지금까지 계속 입을 닫고 있다가 네. 이번에 비로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대로 다 예. 얘기하자. 자기가- 우리가 타겟이 예. 아닌 것 같으니. 예. 예, 자기가 8억 4,700만 원을 4차례인가 쪼개갖고 결국 유동규에게 가게 하고 유동규가 그 돈을 이제 그 김용에게 지급을 했다. 돈을 네. 줬다. 이 얘기인데 글쎄요. 이런 식의 이 남욱이 입을 열어가지고 이것이 졸지에 대장동 게이트가 뭐로 비화를 하는가 하면 대선자금 대선 게이트가 돼버렸어요. 정치 자금 문제로 예. 비화가 됩니다. 이건
이 대장동 게이트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큰 사건이 돼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수사를 할 때는 예. 검찰은 이 수사 과정을 나는 은밀하게 밝히고 네. 여기에 대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하는 것이 난 좋다고 보는데 예. 때마침 유동규가 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유동규가 체포될 때, 구속될 때 극단적 그 선택을 막 시도를 수면제를 한꺼번에 네. 왕창 먹었습니까 그때? 예, 예. 그래서 나중에 다 실수라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그래 6개월 두 차례 해서 이제 1년 뒤에 그 만기로 구속이 됐는데 검찰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위례 신도시 사건을 네. 병합을 하면 다시 구속을 시킬 수가 있는데 네. 위례 신도시 병합을 재판부가 허용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또 반대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검찰이 그 점을 소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은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그래요. 네네. 그런 것 때문에 검찰도 유동규의 석방을 뭐 반대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래서 거래설 뭐 이렇게 예. 나오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일종의 보이지 않는 거래가 있었던 것 네네. 아니냐. 저는 이게 진보 보수 진영을 떠나서 드는 얘기인데 뭔가 석연치 않은 건 있는 것 같다. 석연치 않은 부분이 예.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 늦게 이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나는데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구속된다고 봐요. 네네. 저는 뭐 김용 지금 피의자인데 이 피의자 입장에서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의혹을 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 검찰이 자신하고 있는 것은요. 이 돈이 남욱에게서 나와갖고 그리고 유동규를 거쳐서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김용에게 갔다. 그리고 이것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서 있다는 데 대해서 검찰이 여러 가지로 증거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네.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그것이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법정에 현출이 어느 정도 될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것이 구속하는데 상당한 증거가 되고 그리고 이게 또 모르겠습니다. 뭐 재판부가 요사이는 뭐 도주 우려가 없고 이 증거는 이미 다 확보가 됐으니까 네. 요사이는 불구속 재판 원칙 아니냐. 그래서 불구속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사안이 워낙 중대하니까 네. 아마 구속영장은 발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장동 이게 대선 자금에 대한 수사로 완전히 그렇죠. 전개가 돼버렸단 사건의 말이죠. 방향이 완전히 지금 틀어진 예.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게요. 조사나 수사까지로 이어질 거라 보십니까? 그렇죠. 이 대선 자금으로 비화가 되면 이 19년 만에 그 대선 자금 네. 수사가 됩니다. 예. 뭔가 하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이 회장 진영에서 차떼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반대로 또 노무현 대통령도 내가 뭐 받은 돈 10분의 그게 10분의 1만 내가 받았어도 내가 대통령 사퇴하겠다. 네. 근데 나중에 10분의 1 넘은 건 다 밝혀졌죠. 그럴 정도로 당시만 하더라도 정치 자금이 뒤로 오고 가던 시대였는데 예, 예. 그 19년 뒤에 지금 다시 대선 자금 이 수사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참 이 데자뷰처럼 불안한 역사가 반복이 되는 건데 국민들은요. 예. 이 대선 자금 수사는요, 네. 기본적으로 또 이 특검 정도를 해야만 국민적 네. 의혹이 밝혀질 문제입니다. 예, 대선 예. 자금은 워낙 방대하고 네. 그리고 돈의 출입이 좀 불분명한 부분이 많거든요. 예. 이거 그런데 만약에 특검하게 되면 우리나라 정치판이 좀 깨끗해질 겁니다. 제가 그 하나는 장담드릴게요. 예. 대선 자금을 만약에 한번 특검을 했다. 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차후로 다시 불법적인 정치 자금이 오고 가는 일은 없어지겠죠. 네. 깨끗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